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땅파고입니다. 네, 원래 창원을 분석하다가 오늘은 진주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원래는 창원을 계속 했는데 1217 대책으로 1217 대책으로 인해서 창원이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바로 성산구는 조정대상 지역이 돼버렸죠. 그래서 한번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를 먼저 보고 저희가 먼저 제2의 혁신도시가 될 만한 곳을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면 먼저 이게 바로 진주시의 전체적인 지도예요. 여러분들 네, 빨간색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노란색은 재개발, 파란색은 재건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중에서 저희는 재개발은 아직 여러분들 다가가기 어렵고 또한 서로 지분도 다르고 평수도 다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재건축도 시간은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평거지구 그리고 상봉지구 이연동은 지금 이미 추진 중이고요. 여기 있던 것이 바로 신안동에 신안현대아파트가 있고요. 하대주공과 상대주공까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시공제 선정은 H클래스 사업단이 됐네요. 현대건설과 하나건설이 됐습니다. 꿈의 그린이죠. 힐스테이트와 중요한 것은 바로 기존 용적률을 210%에서 22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10% 늘렸죠. 10%를 늘림으로써 일반 분양에서 조금 더 일반 분양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상대주공, 여기가 하대주공이죠. 여기가 상대주공이랑 하대주공인데 면적을 표시 먼저 해볼게요. 면적은 상대주공이 약간 24,400제곱미터 정도 했는데 지금 이건 좀 더 크게 잡은 거고요. 아무튼 그 정도 면적이 되고 여기 25,000이라고 해볼게요. 하대주공 아파트도 24,900이었어요. 24,900. 약 이 정도로 면적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이 보이죠, 강. 네, 강은 정말 중요한데 이 강을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발달을 했어요. 먼저 아파트가 어떤 모양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상대주공 아파트부터. 상대주공 아파트는 이런 도로 앞에 이런 대로 앞에 있는데 여기 대로는 그렇게 막 통행 차량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 곳이고 주로 강변 쪽을 따라서 많이 이동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버스 이렇게 전용 차로로 되어 있고요. 한번 아파트 볼게요. 몇 층인지 세어볼까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한 바퀴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쭉 둘러보면 뭐 부동산 모양이 있죠. 이쪽 주변으로는 이 대로를 쭉 해서 하대동에 맛집 골목들이 이어집니다. 맛집 골목들이 쭉 이어지고 여기도 아파트 모양이죠. 한번 하대주공 아파트도 모양을 한번 볼 건데 하대주공 아파트는 또 비슷한 모양이에요. 비슷한 모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두 개를 붙여서 할 건데 여기가 입지가 괜찮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리가 중요하죠. 초등학교까지 거리를 한번 재볼 건데 아파트에 만약 된다면 여기에 후문이 생기겠죠. 후문이 돼서 동진초등학교까지 도보가 1분이 걸립니다. 129m가 걸리겠죠. 앞에서 간다고 해도 300m가 걸립니다. 300m 정말 가까운 거리고 진명여중이 있고요. 또한 한번 고등학교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진주중앙고가 있죠. 진주중앙고, 진주제일여고, 도동초등학교, 진주중앙중학교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마트까지 한번 거리도 알아볼까요? 마트는 보통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이 정도까지 쳐주겠죠. 그러면 상대적인 거리가 844m, 총 거리는 844m입니다. 1km가 안되는 대형마트가 먼저 있고요. 시청까지 거리도 한번 알아볼게요. 시청까지는 시작을 했을 때 총 거리가 1.76km로 2km 안되네요. 1km 안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쪽만 봤을 때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여기 지금 다들 오래된 주택들,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이쪽 주변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재건축이 되어 있으니까 향후 10년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셨나요? 이렇게 충무공동이 이렇게 발달할 거라고 아셨나요? 지금 충무공동으로 진주시 인구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진주시 입장에서는 이런 구도심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나중에 유령도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조금 더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초전동과 평거동, 초전동은 사람들이 잘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진주시 입장에서는 외관상 안 좋은 동네들을 많이 해야겠죠. 그런 걸 개발 많이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없애보고 한번 혁신도시까지의 거리도 한번 재볼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혁신도시 일자리가 요새 되게 많습니다. 네, 쭉 찍어보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랑 뭐 세라믹 기술원 이쪽으로 많이 다니죠. 2.3km 나오네요. 충분히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 정도가 기본요금보다 뭐 500원 정도 더 나올 정도의 거리예요. 정말 가깝고 여기에서 출퇴근 하나, 여기에서 출퇴근을 하나 똑같겠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학군, 뭐 주변 시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혁신도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를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없다라는 거. 자금이 있으시면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이미 호가는 높습니다. 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이미 호가는 높고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여기 아파트는 되게 괜찮게 봤어요. 네, 여기 되게 괜찮게 봤고 초품화에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시청까지 그리고 입지까지 직주 운전까지 괜찮죠. 또한 여기가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이 뒤쪽 라인인데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이쪽 라인이 옆 라인이에요. 지금 앞에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먼저 높은 건물이 없어서 조금만 가면 남강이 보여요. 남강. 네, 그러면 남강뷰를 하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미 이 한보 4대 3차 있죠. 여기는 이미 남강뷰 아파트입니다. 네, 저기서도 남강뷰 아파트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한 여기 지금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 진주시에 있는 여러분들은 별로 이 아파트를 높게 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진주시에서 여기를 지금 정비하겠다고 사업까지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여기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걸리고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얼마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점이 궁금할 건데 저도 그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아파트를 짓는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희가 한번 초전동 신축으로 한번 해볼 건데 힐스테이트 초전이에요. 힐스테이트 초전을 보면 조금 이동해 볼게요. 힐스테이트 초전을 보면 34평 기준 84 기준으로 매매가는 맨 처음 분양가는 얼마였죠? 분양가는 3억 3천, 평당 1000이었어요. 평당 1000. 평당 1000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나중에도 추후에도 평당 1000 정도로 분양을 하겠죠.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되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물가는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하대주공 아파트의 평당가입니다. 지금 12평이랑 15평 총 250세대로 각각 있는데 총 500세대죠. 매매가는 7,420, 전세는 5,000, 갭이 2,500 정도예요. 2,500 정도고 평당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5평이 7,500만원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15평을 평당 500만원, 평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평은 얼마일까요? 6,364만원, 6,500만원으로 잡아볼게요. 지금은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6,500을 저희가 한번 12로 나눴을 때 평당 540만원. 지금은 15평이 좀 더 낮죠? 12평보다는 평당가는 낮지만 대신에 이거는 지금 매매가가 낮다는 거. 자기의 자금을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투자할 분은 판단을 해서 투자해보기 바라고요. 전세는 3,000, 매매가는 6,300. 또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요새 전세가 귀하죠. 그래서 전세도 잘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부동산에 알아보셔야 돼요.
상대주공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13평이죠. 매매가는 6,500, 전세는 3,500. 차이는 3,000 정도인데 여기도 한번 13평을 나눠볼까요? 6,500을 저희가 13평으로 나누면 500만원, 평당 500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당 500. 대신에 아까 말했던 차이점이 있었죠. 여기는 기름 아파트, 기름 보일러, 여기는 도시가스인데 둘 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죠. 네, 없고요. 그러면 평당 500만원인 아파트가 평당 1000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 네, 분명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올라가진 못하고 나중에 새 아파트로 변신할 때쯤에는 1000만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주공 아파트에 한번 대지 지분을 구해 볼 건데 상대주공과 하대주공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대지 지분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면 면적도 거의 동일하고 세대수도 10세대밖에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면적이 24,400이었습니다. 24,400. 대지 지분을 한번 구해 볼 건데 24,400을 저희가 평당으로 나누고요. 평으로 나누고 510세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4.5 정도가 나옵니다. 14.5. 14.5인데 네, 보통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15평 정도 이상이 되면은 사업성이 좋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아실 건데 0.5평 정도, 0.5평 정도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괜찮은 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고민을 해보고 사업성을 따져보고 별로 투자금이 2,000에서 3,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매입을 해서 충분히 기다리는 것 또한 괜찮겠죠. 다만 자기가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네, 비과세를 받을 아파트가 있거나 혹은 네, 세금이 너무 많거나 지금 아직도 다주택자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꺼려질 수 있지만 아직도 자기가 오르지 않은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최근에 공인중개사분에게 제가 문의를 한 결과 되게 이미 부산, 울산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와서 사갔다고 해요. 지금 매물이 그렇게 좋은 것들은 남아있지 않은데 아직은 가격대가 500에서 1000 정도만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직은.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바고요. 앞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상 오늘까지 하대주공, 상대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평거주공 아파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